안녕하세요. 서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항공 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스페이스X가 우주 여행에 성공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우주 여행을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기업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미국에서 첫 번째 기업은 어디였습니까? 버진 갤럭틱이었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의 경우는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자이죠. 그래서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창업주로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11일 우주 여행을 성공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이 우주 여행 3사라고 할 수 있죠.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3파전에 가장 먼저 다녀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블루 오리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의 CEO죠.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가 이제 CEO로 있고, 여기 창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7월 20일에 우주여행을 다녀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88km밖에 못 올라가지 않았느냐. 진짜 우주는 제프 베조스 쪽에서 얘기합니다. 블루오리진에서 얘기하는 진짜 우주는 100km부터다. 해서 이제 107km 정도를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블루 오리진이 기술력으로는 더 앞선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녀왔죠. 그래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대신 최초로 우리가 우주여행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블루 오리진은 진정한 우주는 우리가 최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의 창업주, 트위터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코인 쪽에도 엮여 있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지금 가장 핫한 남자 중 하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창업주로 있고, 자, 9월 15일, 자, 9월 15일 하루 갔다 온 게 아니고 버진 갤럭틱하고 블루 오리진은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잠깐이 아닙니다. 9월 15일에서 18일까지 3일 동안 다녀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16일에서 19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죠, 다녀온 게. 그래서 우주 여행 성공을 했다. 자, 뭐라고 주장할지 여러분 아시겠죠? 일론 머스크는 그 우주 잠깐 가서 다 출발하는 시간이고 니네 우주에 있던 시간은 얼마야? 3분? 5분?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여행이냐? 우주 구경이지. 여행은 이런 거야. 3일 동안 다녀와야 이게 진짜 여행 아니겠냐? 라고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주장을 하겠지요. 그래서 누가 최초냐, 누가 진짜냐라고 할 거 없이 중요한 거는 셋 다 안전하게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미사일 같은 것도 발사 잘못하면은 발사하다가 삐용 하고 다시 떨어지죠. 우리나라 과거에 나로우 같은 경우도 발사 실패한 적 있고 그러죠. 그래서 발사할 때도 이 발사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안 돼서 러시아에서 발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결론적으로는 잠깐이 됐던 아니면은 사흘이 됐던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먼저 출발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100km라고 하면 제프 베조스 쪽의 이 블루 오리진도 의미를 갖는 거고, 스페이스X는 이 둘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잠깐이 아니라 4일 동안, 사흘 동안 다녀왔으니까 이 부분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 다 어릴 때부터 이제 우주 여행을 꿈꿨다고 하니까 의미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는 연휴 전에 또 한 번 이슈가 됐었죠. 스페이스X의 출발도 있지만, 자, 연휴 바로 전에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카이랑 비공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력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자, 카이는 어디냐? 한국항공우주지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랑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랑 비공개로 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분 다지려고 만나지는 않았을 테니까 추후에 뭔가 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애플처럼 저 현대차 기업도 나가고 도요차도 가고 BMW랑도 있고 커넥션만 있고 이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도하긴 기대감보다는 약간 이 정도 거리랑은 실어주면서 바닥을 탈피할 준비하는 정도 움직임 나온 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약세 구간입니다. 그런데 요 33,000원 위쪽 구간을 탈환해서 올라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으로 가장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한번 볼 수 있다.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이 한국항공우주의 기술력만큼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뭐 대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원웹이라고 있습니다. 오버에어 관련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오버에어 그냥 우주항공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원액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여행 가기 하루 전인 14일에 카자흐스탄에서 위성을 34개나 추가로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발사했고요. 자, 이 원앱의 경우는 총 현재까지 322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발사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발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648기까지 발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원웹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원웹. 그냥 하나의 우주를 만들겠다.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서 이 위성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이 위성으로 전파를, 주파수를 쏴서 이제 국내 뭐 3G, LTE, 뭐 5G, 뭐 와이파이 이런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항공, 해상, 뭐 이런 부분 가장 기본적이고 방위산업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진정한 스마트 통신으로 해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요하게 보는 게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해서 직접 감지를 해가지고 멈추고 아니면은 고정된 속도로 달리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이 센서 쪽이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거는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걸로 자율주행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반자율주행밖에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율주행, 내가 신경 안 쓰고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나오려면은 당연히 뭐 이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AI 칩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통신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된다. 어떤 개념이냐? 자,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간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그림은 못 그려도 양해해 주세요.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센서가 감지해서 사람을 이렇게 건너가려는 사람을 감지한다.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감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둡다거나, 어두우면 감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고 나서 사망 사건 나왔죠. 그래서 자율주행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어두운 곳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위성에서 다 보고 미리 저 앞에 한 1km 앞에 있는 모든 생명체, 움직임체 이런 거를 다 감지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에다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위성에서 가는 것도 있고, 이 도로 있죠. 도로에도 이런 감지 센서 같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에만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에도 감지 센서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인다, 아니면 동물이 움직인다, 우리나라도 고라니 같은 거 많이 튀어나오죠. 자, 움직인다,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센서를 다 넣기 어려운 부분은 위성으로도 같이 감지하는 거고요. 복잡한 도시는 도로에도 센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 위성으로 올라가서 자동차에 통보를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이런 정도 단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더 스마트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게 5G 시대가 되면은 2016년쯤이었죠. 5G가 시대가 열리면은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자율주행은 돼도 5G 안 된다. 6G에도 될지 모르겠고 7G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빨라야 6G고 7G 정도는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소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올라오게 되면 저궤도 위성이죠. 저궤도 소형 위성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이 활발해져서 이렇게 위성 쪽으로 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과거부터, 이거는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강의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디어 원앱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꼭 필요한 기술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은 그리고 이 스마트 시대를 걸어가려면 우리가 꿈꾸던 기술은 이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구나. 5G는 속도가 좀 빨라진 거지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주고받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6G 얘기 벌써 나오고 있죠. 6G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는 이 빨라야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LTE가 언제 나왔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뭐 CDMA 하면서 뭐 3G 나오고 그 다음에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5G 얘기가 나오고 있죠. 5G 이제 시작이죠. 그럼 6G도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30년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당겨주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국제 표준부터 나와야죠. 국제 표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뭐 제품을 만들고 합니까? 기술을 발전시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멀었다. 세븐치는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기술력 발달로 보면은 6G는 뭐 2030년 전후 그리고 뭐 7G는 40년 전후가 나오겠죠. 그 사이에 이런 우주항공 소궤도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은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앱이라는 기업이 왜 나왔느냐? 자, 한화그룹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이죠. 저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하나시스템이 원앱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 3억 달러. 그래서 뭐 하나로 환산하면은 한 3,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가면 뭐 한 3,500억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데 대략 3,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환율로는 3,500억이 넘죠. 그래서 3,50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했다. 이 돈으로 뭐예요? 원앱은 또 위성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위성 쌓아 올리는.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레가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에서도 지금 기존부터 이제 우주항공 쪽에 관심이 많았고 뭐 누리호의 뭐 액체 엔진 개발 참여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었죠. 위성통신 쪽에 뭐 하나시스템 쪽이 있고 하나 같은 경우도 고체 추진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추력기 기술력도 확보가 돼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기존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를 인수하면서 이제 위성 시스템 쪽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부터 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고 상승이 나왔다가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위쪽을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19,000원대에서 많이 뭐 2만원 사이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이 구간을 뭐 아직은 돌파는 못해서 저항권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은 뭐 매수권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앱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함께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궤도용 소형 위성 시장 공략하는 데는 하나그룹이 굉장히 발빠르게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궤도 소형 위성. 자, 저궤도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여행을 다녀온 500km 정도 되는 구간부터 한 2000km 정도 구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km에서 2000km 정도 되는 구간. 그리고 소형 위성이라고 하면은 100km에서 한 200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지금 하나그룹에서도 원앱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조금 더 탄력적이고 이제 좋은 쪽은 하나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하나그룹 그래서 이 우주항공 쪽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주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실적이 뒷받침되기 시작하고 있다. 보시면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투자권으로 다시 한번 위쪽에 19,500에서 2만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때요? 실적이 잘 나와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도 55,000원 돌파 시도하다가 밀렸고 5만원 다시 회복하면서 55,000원 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미래산업이잖아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언제나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썩 좋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까지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술 제조업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그러면은 인건비 들어가고 R&D 비용 들어가고 하면 실적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실적이 개선이 돼서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미래 산업인데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다?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슈되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뭐 테마주들도 보시고 이제 할 텐데 모든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거 앞전에 이미 경험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그룹은 뭐냐? 이슈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테마성으로 올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죠. 혹은 상승한 부분을 대부분을 내주죠. 뭐 일부는 아직 유지가 된다고 쳐도 적어도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내주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서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가격 조정 후에는 뭐가 나온다?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언제 끝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서 털고 나가면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고 나가면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팔면 저점이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있는 테마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테마 쪽으로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최근에 뭐 2차 전지주나 이쪽으로 해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더 지금은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비싼 종목에 올라타서 더 비싸게 팔아라는 것은 제가 항상 구분해드리는 투자화가 있고 투기가 있습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투기. 이거는 트레이딩,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없는 분들은 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투자의 개념, 좋은 종목을 덜 비싼 저렴한 가격에서 사면 좋고요. 저가에서 사면은 가장 좋고 비싸지 않은 구간, 평가 금액이 비싸지 않은 구간, 그리고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여러분들은 더 유리하다는 거. 이 부분 투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투기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업들,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살펴보면 우주항공산업 충분히 좋은 수익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환경 관련주들 친환경 쪽은 많이 올랐죠. 앞으로도 더 오르겠지만 휴식을 취하고 오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손이 지금 나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덜 오른 쪽이 많습니다. 제 추석 연휴니까 뭐 선물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이런 섹터들을 순환하면서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순환하는 테마성 산업 쪽을 공략할 수 있는지, 내가 이슈만 쫓아다니진 않았는지, 혹은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을 같이 보고 있는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는 눈이 없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쪽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제가 이 선물로 좋은 정보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이런 저희가 연휴에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통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정기 영상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마감 이후에 저녁 때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 외의 영상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의성 있는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